앞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단기 일자리 공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요. 예. 5만 9천 개면 양이 상당히 많은데 과거에도 경제 위기 때마다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공공일자리 정책은 등장했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생긴 것은요, 이 IMF 외환위기 때 직후인데요.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이 풀뽑기, 쓰레기 줍기, 제방, 하천 청소 이런 일자리들에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1998년부터 2년 동안 약 200만 명에게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 청년 인턴제로 6만 5천 명, 그리고 2009년에는 희망 근로사업에 25만 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했었고요. 박근혜 정부인 2013년에도 세계 경제 불황 속의 청년 취업난 해소 정책으로 청년 해외 인턴제 등을 추진해서 공공 일자리에 6만 2천 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주로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쓰는 방식이었죠. 현재 정부는 경제 위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들이 정부가 스스로 경제 위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연말 고용 지표에는 이제 숫자로 잡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 동향 통계에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했다면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한꺼번에 단기 일자리 수만 개를 만들어내면 통계상 취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고용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장담했었는데 어쩌면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유류세를 15% 낮춰주겠다, 이런 정책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잘 사는 사람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정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세금의 역진성 문제 때문인데요. 이 역진성이라는 것은 이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유층은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거나 배기량이 큰 차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서 휘발유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월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이 하위 20%가 누린 혜택보다 약 6.3배에 달했다, 이런 조사도 나왔었습니다. 오늘 대책 중에는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좀 현실성이 있는 대책들입니까? 사실 혁신성장의 알맹이는 좀 빠졌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경제 확대 같은 이 당장 제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 역시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규제 개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성장은 규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업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를 없앤다는 얘기가 없이 혁신성장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하죠. 예, 그러니까 공적 자금 투입보다는 민간 부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업 규제 혁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건 없는지 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